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뭐 선거 끝나고 오늘 첫 녹화잖아요. 두 분 어떻게 좀 쉬셨나요? 바로 연휴가 있었잖아요. 연휴 기간 내내 올라가서 부모님 농사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머리도 식히고 그러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3일 연휴가 꿀 같은 휴식이었는데 저보다는 그 출마하신 분들에게 더 꿀 같은 휴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당선인들은 자기의 동선들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다 뭐 이런 거를 뭐 알리기 시작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조금은 덜 바빠지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좀 덜 바빠지셨어요? 타인에 의해서의 바쁜 강도는 덜해진 게 확실한 게 브리핑실 항상 예약 관계 이것 좀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뭐 두세 건씩 브리핑이 예약돼 있던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타인에 의해서 바쁨의 강도는 확실히 덜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날은 뭐 4-5건 이상도 잡혀 있으니까. 주요 유세 같은 경우 보통 6시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됐어요. 뭐 퇴근길 유세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안 쫓아다녀도 되니까 시간을 근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휴일 근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아직 선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방 정부가 인수위를 구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초나 이제 광역의회 구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봐야 될 사안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철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끝나면은 선거 때가 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일 못 쓰지, 뭐 마땅한 이제 취재거리가 없을 때 조금 힘든데. 그래도 선거철에는 이제 기사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기사거리가 화두로 가장 많이 던져지는 기간인 거고요. 그 재료를 어떻게 뭐 이제 요리해서 어떤 형태의 기사로 만드는 거는 그 나름 기자의 성향 그리고 그 회사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좀 독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연 이런 것까지 내가 기사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과연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그런 좀 회의감이 좀 유독 많았던 이번 지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기사의 가치를 분류하고 이런 걸 굳이 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던 게 저는 좀 유독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맞는 얘기가 뭐 보도자료, 성명서, 논평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재료가 뿌려지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헛수고를 했던 경우가 이번 선거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자들이 어떤 재료를 던져주더라도 좀 다루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거 기간 두 기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견제구 주제죠. 6일 지방선거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요구를 묵살을 하고 정말 단수 공천으로 밀어붙였다라면 천안의 표심이 이렇게 두 후보의 공약을 이름 빼고 딱 올려놓으면 이게 누구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우리 지역 지방의 구도도 이제 완전히 우선 이번 선거 결과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의 압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왔고요.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총 13곳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고 3군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태안, 청양, 부여 이렇게 3군데가 민주당 승리 지역입니다. 대선 직후에 열린 선거여서 민주당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열세다 이런 전망은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 예상을 좀 했어요? 지난 2월부터 이번 지방선거 대비해서 뭐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었는데 이 2월부터 이제 대선 이전이죠. 그때부터 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약간은 미미한 퍼센테이지라도 좀 앞섰고 그 앞섬이 대선 지나고 선거 다가올수록 폭이 넓어지는 이런 현상을 좀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앞설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은 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다 보니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기대의 심리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수 국민의힘의 이제 근소 우위 정도를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대선 때도 충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51%의 지지를 얻고 민주당이 45%의 지지, 한 충남에서도 6% 차이였기 때문에 충남에서 좀 많이 차이 나야 한 두세 곳 정도가 좀 차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는 사실은 좀 제 예측보다는 좀 스코어 차이가 크게 벌어져가지고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결과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직전 회차에 이제 양 당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좀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이명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이제 60에서 70% 정도는 지금 빼앗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개에서 8개 지역은 확실히 승리를 장담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박빙 지역 여기서 이제 우세를 가져오겠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문진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총 15곳 중에 8곳 이상을 승리하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했었는데 뭐 국민의힘은 이제 목표치보다도 훨씬 높게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를 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 뭐라고 보세요, 두 분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압승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이제 그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보여주기에 시간도 짧았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국 민주당을 외면을 하고 그게 저조한 투표율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참패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는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 정권과는 상관없이 그 현 민주당에 대한 뭐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이재명, 송영길 뭐 이제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굉장히 낮았는데 유 기자가 좀 투표율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천안 지역부터 살펴보면 뭐 동남구가 42.4%, 서북구가 42.2%로 집계됐는데요.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동남구가 7.9%포인트, 서북구가 11.3%포인트 감소한 투표율입니다. 충남은 물론 뭐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사정은 아산도 좀 비슷합니다. 아산의 투표율이 44.4%로 지난 지선 대비 8.8%포인트 감소했고요. 뭐 전국 투표율은 50.9%, 충남 투표율은 49.8%. 뭐 이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낮았던 거죠.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 조금 흐름은 좀 다르긴 했었는데 전국이 이제 20.62%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됐었고 이제 충남은 이제 20.25%로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7회 때보다는 한 0.7%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던 수치더라고요. 오히려 사전투표는 좀 많이 참석을 했고요. 지역별로 보자면 충남에서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이제 청양군 33.3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가 13.16%로 좀 가장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늘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 천안, 뭐 아산 이곳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마 적극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뭐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치열한 경선 과정이 있었는데 후보가 된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투표장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동시 뭐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투표를 하라고 이어진 것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투표율이 37.7%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를 나타났잖아요.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절대 국민의힘도 찍을 수도 없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을 가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선거 포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경선 후유증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부터 지방선거까지 근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네거티브가 다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 그 정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총 6번에 걸쳐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나 천안이 여론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다 기다리지 못하시고 중간에 끊고 뭐 이런 피로도가 있을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어요. 그때마다 그 많은 후보들이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뭐 꼭 전화 받아 주십시오. 뭐 몇 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통신공해가 이번에 진짜 천안 아산에서 어마어마했고 그런 게 곧 이제 투표장을 찾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뭐 선거에 대한
뭐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선거별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충남 도지사 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초박빙 중에서도 박빙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태흠 후보가 당선인이죠. 이제 7.75%포인트 생각보다는 표차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 당선인의 이 승리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두 곳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 천안하고 아산을 꼽고 싶은데요. 선거 시작 때부터 김태흠 당선인의 열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원체 민주당 강성 지역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두 도시에서 전부 다 김태흠 당선인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천안부터 좀 살펴보자면 천안 서북 같은 경우가 이제 51%를 양승조 지사가 얻었고요. 김태흠 당선인은 48%를 얻었습니다. 천안 이제 동남 같은 경우가 양승조 지사가 47%, 그다음에 김태흠 당선인이 이제 52%를 얻었는데요. 천안 동남하고 서북을 이제 표를 전부 다 합쳐 보면 149표 차이로 이제 김태흠 당선인이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양승조 지사가 이제 49%대를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김태흠 당선인이 51%로 얻으면서 압승을 가져갔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이겼던 이제 세 곳의 지역이 있죠. 태안, 청양, 부여. 모두 이곳에서도 김태흠 이제 당선인이 똑같이 55%의 득표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뭐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 입장에서도 천안에서의 패배는 조금 뼈가 아플 것 같은데 본인 정치 인생에서도 이제 본인 출마 이력에서 첫 패배잖아요. 낙선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의 쓴 약을 기꺼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셨는데 6월 31일까지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기간 동안 도정 마무리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이제 다음 어떤 뭐 이제 계획도 좀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이력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2004년 첫 출마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 천안 갑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 2016년도까지 천안 갑과 병 지역에서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를 했었고요. 2018년도 이제 충남도지사에 나와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뭐 선거 불패다라고 뭐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선거에서는 이제 상당한 영향을 했는데 아마 첫 패배이다 보니 유독 그 맛이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5전 5승이었는데 6전 5승 1패가 됐네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양승조 지사의 패배 원인, 뭐 아니면 김태흠 당선인의 승리 요인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박상돈 효과와 박안주 리스크가 더해진 결과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2018년 양승조 지사가 당선될 때 천안에서 가지고 간 표수가 약 70%가 돼요. 서북구 같은 경우에 74.47%, 동남구가 66.99%, 뭐 압도적으로 뭐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뭐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앞서 말한 박상돈 효과. 박상돈 효과라는 건 뭐냐면 천안시장 역시 국민의힘에 압승하면서 같이 김태흠 후보와 같이 이제 동반 뭐 상승 효과를 얻었고 반대로 박안주 홍비 의혹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하락하고 그 결과가 뭐 거의 뭐 50대 50 이렇게 표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이제 천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길 수 있는 양승조 승리 공식이 깨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윤심을 적극 활용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제 충남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구호를 이제 계속 외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먹혔기 때문에 김태흠 당선인이 승리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좀 결정적인 순간을 선거 기간 중에 보자면 김태흠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당의 이제 요청을 받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가 전 좀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단수 공천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경선을 통해 가지고서 후보자 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태흠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선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내부부터 좀 결속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박찬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천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의 요구를 묵살을 하고 정말 단수 공천으로 밀어붙였다라면 천안의 표심이 이렇게까지 또 김태흠 당선인에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긴 했었습니다. 경선 과정 뒤처리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물론 민주당도 천안시장 경선 후보자들이 끝나고 나서 뭐 승복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화합 원팀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게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끌어 모은 데까지는 실패했던 것 같고 반면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이제
깔끔한 정리가 이번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유 기자는 아까 박안주 의원 성비 의혹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크게 미쳤다라고 보는 게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이 박완주 성비 의혹이 터진 직후에 그 여성의 그 민주당 지지율이 쭉 빠지고 그 여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높아져요. 근데 남성은 뭐 거의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여성의 지지가 그 뭐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선거 내내 뭐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공격이 되거나 대대적으로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뭐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여차하면 이게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크게 막 이렇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실제 바닥 민심은 이제 유 기자께서도 직접 이제 여론조사를 해 보셨던 것만큼 너무 처참했었다라고 저는 완전 바닥 민심은 최악으로 치달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 이제 개표하기 전에 관심 있게 봤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박안주 의원 지역구 이제 서북구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난 대선에도 거의 유일하게 아산하고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봤는데 그래도 양승조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양승조 지사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미세하지만 앞서긴 했잖아요. 뭐 그만큼 서북구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표 결과 이걸 단순히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세가. 특히나 단편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곳이 불당동이라고 생각해요. 불당동이 총 3명의 천안시의원을 뽑게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후보 2명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완벽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역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안주 의원 이제 제명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 제명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장이 이제 공석 상태잖아요. 사실 이제 지역위원장이 이제 다음 총선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욕심을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안주 의원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관리 능력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박안주 의원이 제명이 됐지만 박안주 의원 그러니까 박안주 계열로 분류되는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반면에 박안주 의원과 조금 이제 배척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 두 부류가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게 앞으로 천안을의 민주당 운명을 좀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예비 후보를 등록하신 분들만 8분이었거든요. 이분들 당연히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좀 복병이 될 수 있다라면 이제 양승조 지사의 이제 향후 정치 활동에 있어서 천안을 지역이 좀 눈여겨 볼만하지 않을까 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대로 정치 활동은 당연히 마감하지는 않겠죠. 양승조 지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거고 그거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이 될 텐데 그러면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나올 것이냐. 전통적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3선을 했었던 천안 갑 지역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국회의원을 했었던 천안 병 지역이냐를 놓고 봤을 때 4선의 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중앙당 차원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지역보다는 차라리 천안 을 지역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사고 지역이 돼버렸고 이 지역을 또 천안이나 충남 전체에서 민주당을 좀 다 아우를 수 있으려면 좀 가장 험지로 당의 입장에서는 좀 험지라고 불리우는 이곳으로 가서 좀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험지가 됐네요. 천안을이. 아무튼 이 얘기를 좀 이어서 양승조 지사도 그렇고 박안주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천안뿐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는 뭐 유력 정치인들이잖아요. 뭐 지역에는 양승조계, 뭐 박안주계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김 기자 얘기 좀 더 붙여서 그럼 앞으로 이 두 명, 이 둘의 정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양승조 지사부터 얘기를 하자면 김경동 기자는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이
그 천안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당협위원장 맡기는 좀 그릇이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충남 도당위원장을 뭐 추대식으로 이렇게 이제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천안을을 진짜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양승조 지사 입장에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완주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뭐 외부의 요구는 많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지금 답변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은 지금 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후에 다음 정치 행보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천 자체가 당락을 거의 결정짓잖아요. 가번을 받으면 거의 100%. 요번에 100%예요. 네, 100% 당선이 되는 분위기여서 만약에 이 일이 공천 전 단계에 벌어졌다 그러면 저는 선거 결과에 뭐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많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누구 라인, 뭐 누구 계열, 뭐 거기다가 심지어 뭐 순위까지 내가 뭐 1순위, 내가 2순위 뭐 이런 암묵적으로 이런 순위까지 매겨지고 있는 게 지역 현실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전에 그 의혹이 불거졌다면 박완주 라인은 뭐 아예 이제 사라지거나 또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야 뭐 본인의 정치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사태 이후로라도 공정하게 경선이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당에다 이제 요구도 하고 재심도 요청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그런 것조차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거 전에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들 이제 선거 예측을 해보는데 뭐 박상돈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었고 다만 얼마나 차이 날까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이제 12만 4천여 표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재관 후보는 이제 9만 5천여 표 정도를 얻었는데요. 뭐 퍼센트로 보자면 한 14% 포인트 차이로 뭐 박상돈 시장이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변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선거 기간에 뭐 공약보다는 고소고발건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저도 뭐 공약 관련 기사는 쓴 기억이 거의 없는데. 박상돈 시장의 책자형 공보물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5기가 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는 표현이 없어져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충남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선거 운동에 앞서서 다시 천안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천안시에서 발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좀 고발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관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박상돈 시장의 그 책자형 공보물 5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박상돈 후보 측에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상돈 시장이 당선이 되고 그 부분은 크게 문제화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 간의 상호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서로 건 거는 뭐 취하면 이제 되는 문제인데 선관위 고발권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보물의 5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혐의 자체로는 박상돈 시장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을 부연 설명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설명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검찰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쭉 재판이 이어지면서 조금 뭐 피곤한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선거 끝나고 반성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공약 관련한 보도를 이제 거의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책 선거 실종에 저도 이바지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천안시장 두 후보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었죠. 지난 대선에서부터 나왔었던 대형 사업들, 뭐 성원 족축장에 대한 뭐 국가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GTX 신호선 유치,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나마 좀 이재관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막판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은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이름 빼고 딱 올려놓으면 이게 누구 어떤 당의 후보의 공약일까 싶은 정도로 크게 뭐 대비되는 거는 부족했고요. 다만 이제 뭐 네거티브가 주였죠. 이재관 후보가 박상돈 시장을 향해서 뭐 나이 공격, 뭐 전과 공격,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도 눈살을 많이 찌푸렸는 선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관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그 이재관 후보가 자기 그 현수막을 다 떼고 그거 이제 전과를 알리는 현수막으로 다 교체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네거티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가 이제 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정의당 황한철 후보도 있었고 무소속 전옥균 후보도 있었는데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2020년 이제 재보궐선거 당시에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존재감이 좀 컸었죠. 뭐 당선자를 바꿀 정도의 존재감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무소속 전옥균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천여 표를 얻어서 한 2%대를 득표를 했고요. 정의당 황한철 후보는 이제 3,200표 정도로 이제 1.4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회 의원 비례를 좀 살펴봐도 이 군소정당들의 성적 좀 처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 비례대표를 냈었던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5%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의회 같은 경우는 충청의 미래당과 이제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냈는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3.7%, 이제 충청의 미래당은 0.6%, 뭐 상당히 미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시장 선거 얘기해 볼게요. 전 박빙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예상외로 또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어요. 국민의힘 이제 박경기 당선인 같은 경우가 먼저 5만 9천 표를 얻었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8천 표를 얻었는데요. 정확하게는 1,314표 차이로 박경기 당선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두 후보의 승부처 뭐였을까? 뭐가 좀 당락을 갈랐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과거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 총 3차례, 그러니까 정확히 12년 동안 민주당이 아산시장을 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체적인 그 선거 바람과 함께 아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한번 이제 당을 바꿔서 시장을 뽑아보자,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과 더불어서 박경기 당선인의 약간 뭐 동정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박경기 당선인이 이번 선거 포함해서 총 2번의 이제 본 선거를 뛰었는데 그거 외에도 많은 예선전을 치렀던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산 시민들 입장에서 박경기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장 선거도 이제 천안시장 선거 못지않게 고소고발이 좀 많았잖아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됐었던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인의 이제 토지가 풍기지구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셀프 개발이다라는 이 논란을 박경기 당선인 측에서 선거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좀 제기를 했었죠.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제 2018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에 해당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고 2019년 3월 이제 아산 풍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됐고 바로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라는 게 이제 박 당선인 측의 주장이고요. 뭐 요거 반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반박 자료도 많이 냈었고요. 그 결국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법률 위반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박 당선인을 고발을 했었고요. 박 당선인 역시 고발장 들어오자마자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천안의 이재관 후보, 아산의 이제 오세훈 시장 낙선자들인데 이 둘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이재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내내 따라붙었던 그 네거티브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벗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이재관 후보가 낙선 후에 낙선 인사를 좀 계속 아침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제 이미지 변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낙하선이라고 표현하면 본인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꽂혀진 경우가 좀 몇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도 당선이나 뭐 성공하고 이렇게 물러나신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좀 지역에서 좀 오래 살피고
올해 조직도 관리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해야만 그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뭐 교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새기면서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세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4년 뒤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한 번 시장을 했던 분이고 선거 패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면서 또 이미지가 또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서 계속 도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두 후보 모두 분명히 이제 4년 뒤를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산시장 당선인인 이제 박 당선인 같은 경우도 한 5년을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당선이 됐더라고. 정치 신인으로 내려오고 나서 많은 예선을 치렀고 거기서 또 탈락의 쓴맛도 보고 그다음에 본선거도 나가보고 본선거에서도 또 한 번 져보고 이제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관 후보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상당히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패배가 정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두 분들 분명히 지역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뭐 4년 뒤를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박상돈 시장의 3선은 조금 어렵다라는 게 뭐 지역 선거에서 뭐 거의 뭐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 싸움은 4년 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김병동 기자의 개인 의견인 거죠? 저도 개인 의견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선수는 상관없다고 하긴 했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죠. 4년 뒤에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이죠. 복기양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향후 우리 지역 정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셔서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나왔던 그 민심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잘 받아 안아서 반성하는 가운데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인가요?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 당선자를 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측면과 더불어서 또 다른 희망을 본 것은 부여 청양 태안 이쪽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세다, 국민의힘 당세가 세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또 군수 세 분이서 나란히 당선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남 도민들이 어떤 당에 대한 무조건 지지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물과 더불어서 출마자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선거 패배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충남의 우리 선거를 보면 미세한 승부가 났던 아산 지역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 그나마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른 선거치고는 그래도 좀 성과를 낸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자평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들을 위해서 인재들을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아쉽습니다만 천안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의 어떤 그 성비위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진 측면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특히 또 아쉬운 측면은 양승조 도지사에 대한 뜬금없는 어떤 성비위 의혹 제기라든지 그리고 아산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비전을 둔 어떤 경쟁이라기보단 네거티브 중심으로 선거가 흘렀던 이런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전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전체적으로 등을 돌린 것 아닌가 이런 아쉬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박완주형 성비 의혹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조금은 나아졌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불과 1.12% 차이로 승부가 났는데
그런 지역 내에 부정적 요인만 없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중앙 정치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당내 분열도 이뤄지고 있다, 당내 분열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당에서 전체 지방선거의 흐름을 그 좌우하는 데 있어서 뭐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리고 지도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앞으로 2달 후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속에서 뭐 숨기지 말고 모두 내놓고 반성하고 서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충남도당도 임기가 다해서 새로운 도당 위원장 체제로 해서 다음 총선까지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이제 패하긴 했는데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이잖아요. 뭐 향후 양승조 지사의 입지, 뭐 아니면은 민주당 지역에서 역할 어떻게 보시나요? 양승조 지사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지역구에서 홀로 당선되는 이런 어떤 기적을 보여줬던 분이고 정치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승조 지사는 우리 충남의 소중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본인께서 지금 선거의 패배 후유증을 잘 털어내시고 다시 또 정치 일선에 나서든 안 서든 그거는 이제 당사자께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우리 도민들께 또 유권자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라도 어떠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일정이 겹쳐가지고 직접 모시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귀양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패배에 대한 복 위원장의 분석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반성 정말 이번에 민주당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은 다 동일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지방선거로 이제 우리 지역 지방의 구도도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12대 이제 충남도 의회 이제 음. 의석수는 총 48석인데요. 이 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36석, 민주당이 이제 12석을 차지했습니다. 11대 의회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11대 의회 같은 경우는 총 42석이었죠. 이제 이 중에 민주당이 33석,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이제 8석, 그다음에 정의당이 1석,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27석 중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14석을 가져가고요. 민주당이 13석을 가져갔습니다.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17석 중에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9석을 가져갔고요. 결과적으로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는 다수석을 가진 당이 국민의힘, 그리고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게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9대 16, 그러니까 9가 국민의힘, 16이 민주당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아산시의회도 국민의힘이 6, 민주당이 9, 그 갭은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석 차이로 이렇게 다수당이 양쪽 의회가 갈렸는지.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에서 좀 이제 의석수가 이제 갈리게 됐는데요. 시장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를 했죠. 천안이든 아산이든. 근데 의회 구성을 보면은 이제 정말 이 국민의힘이 탈환한 이 시정 운영이 좀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시정에 대한 견제 수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이제 9대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장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이게 제일 큰 숙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천안시의회가 5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4개를 민주당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석을 가지고 간 게 뭐냐면 의회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좀 형식적인 위원장인 거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다 민주당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다수석을 탈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 서러움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석 차이다 보니까 8대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5개 운영위원회 중에 3곳 국민의힘, 2곳 뭐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이 가지고 가고 있는 2곳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의회 운영위원회가 포함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천안시 의회 이제 윤리특위 있으니까 좀 그거까지 해가지고 3대 3으로 좀 맞추지 않을까. 뭐 윤리특위가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뭐 그거까지 해가지고 좀 맞추지 않을까 싶고, 아산 같은 경우는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기획행정, 복지환경, 건설도시 이제 총 4개 중에 민주당이 이제 의회 운영, 그다음에 기획행정, 복지환경 이렇게 좀 3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이제 건설도시 하나만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출범하게 될 9대 의회에서는 거의 의원 수가 한석 차이고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저는 딱 공평하게 두 개씩 나눠갔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누가 되냐 이것도 관심사잖아요. 조례로 또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의장을 가지고 가는 게 뭐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이번에 그런 이제 관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가정 아래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선 위원, 정도희 위원이 사선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정도희 위원은 지금 현재 그 8대 천안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부의장을 전 후반기를 다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뭐 이제 견제 없이 천안시 의장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기준 또 아산에 적용이 되겠죠. 뭐 관례상 이제 다수당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민주당에서 이제 가져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선수를 보면 이제 김희영 이제 의원이 이제 3선이더라고요. 유일한 3선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일단은 전반기 의회 의장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의회하고는 이제 천안 아산이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당하고 집행부하고 이제 같은 당이 운영을 하게 됐고, 아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는 국민의힘인데 의회는 이제 민주당이 맡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정 운영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집행부가 어떤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이 부분이 견제 기능일 텐데, 그 직전에 박상돈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1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큰 뭐 견제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삼거리 공원이라든가 뭐 흥타령 축제 등등 박상돈 시장이 하고자 했던 행정을 펼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뭐 삭발까지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만큼 좀 저항이 컸었는데, 이번 9대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박상돈 시장의 그 다음 4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더 손쉽게 펼쳐나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저는 이 한석 차이가 참 불안불안한 게요. 속된 말로 배신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불안불안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천안시 의회도 그렇고 이제 아산시 의회도 그렇고 정말 지금보다 더한 견제가 전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자를 여러 번 봤죠. 예,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배신자. 뭐 당내에서 추대된 분이 본투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이 갑자기 의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민주당 어떤 특정 당에 계신 분이 다른 당과 손을 잡고 또 이제 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선거를 끝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통은 이제 다수당의 의장을 맡고 다수당 안에서도 최다선이 의장을 보통 맡으니까 이렇게 예상을 저희는 해봅니다. 이제 이번 선거로 이제 천안, 아산, 뭐 도지사, 대통령까지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천안, 아산, 충남도는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시민들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표를 몰아준 거 아니겠어요? 여당 힘을 좀 받아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받겠다.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분명한 건 정치 지형이 확 바뀐 거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힘이 많이 옮겨진 거고, 앞으로 이제 4년간 국민의힘이 도지사, 뭐 시장, 지역의 시장, 뭐 시의회를 장악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있어서 늘 지난 12년에 민주당과 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뭘 할 때마다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의 민주당과 늘 비교되면서 그게 곧 성적표로 작용하고 4년 뒤에 어떤 뭐 다른 결과를 낳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원하는 결과를 낳을지 뭐 이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일지 독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가 4년 전에 압승을 했다가 단 4년 만에 또다시 완패를 하는 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는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봤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12년 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충남에서도 여기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조금 정치적인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된 건데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이 지역 얼마든지 다시 민주당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민주당 강성 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자분들의 이번 지방선거 관전평, 총평 들으면서 견제고 마무리해 볼게요. 6월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 대선으로 시작해서 지선으로 끝난 2022년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국민들, 시민들 굉장히 높은데 당선인들께서 조금 박수 받을 만한 이런 정치 활동, 뭐 행정 활동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기쁨을 선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 혐오가 있을 정도의 피로도가 심했던 선거가 있었나 이제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난장판이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0년) 안희정 전 지사 이후 12년 동안 충남의 민심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충남을 난공불락이라고까지 불렀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